식사들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라이더가 갖춰야 할 것과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1륜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희망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동의하실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가치관과 사고가 좀 바뀌게 되는 게 좀 당연한 모양이에요. 저 또한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오류를 저지르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항상 반성하며 살고 있긴 하는데요. 젊은이들 눈에 볼 때는 저도 꼰대죠. 꼰대가 아닌가, 아니면 아집과 고집이 센 놈이 아닌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강하고요, 전투적 성격이라 좀 감당하기 어려운 성격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과격한 말투로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그럴 사람입니다. 있잖아요, 이빨도 안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민폐 안 끼치고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건들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기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반영돼서 대중적인 시각으로 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시각으로 보는 세상을 대중화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항상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 면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영상 보지 마시고요, 백스페이스 키 누르셔서 다른 재미있는 영상 그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 보세요. 자, 오늘은 저용도로 통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나라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 중에 제일 시급한 게 저용도로 통행이죠.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저용도로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진심 라이딩 나가면요, 저용도로 햇빛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내비게이션이 헤매요. 멀쩡한 길 내비두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어디 골목으로 가고 그럽니다. 저용도로가 여러분들은 차로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터널, 지하도, 교각 많은 곳에 1륜차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1륜차 금지 표시, 이게 크게 돼 있지 않거든요. 되게 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느끼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통행이 안 되는 곳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간혹 통과하다 보면은 금지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투어시에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좀 켜고 운행을 합니다만은 이유 없이 교각을 회피하거나 지하도를 우회하거나 그러면은 거기는 반드시 통행 금지 구역입니다. 특히 도심 구간에 지하도가 금지 구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용도로는 91년도 입법을 해서 92년도 시행으로 노들길 올림픽대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금지가 됐는데요. 많이들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이때 이야기 나온 것이 1륜차의 칼치기, 사고 유발, 사망사고 증가, 또 민원 증가, 이런 걸로 입법이 추진되고 이게 이제 시행된 것이 이제 저용도로 금지의 효시인데요. 90년대 올림픽대로나 간병북로에서 이렇게 보면은 혼다 CB400에 냉장고 싣고 다니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산 250cc 이상이 없어서 저용도로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400cc인 CB400이 탁성용 오토바이를 평정하던 시절이었죠. 그 탁성용 오토바이들이 지금까지도 도로 다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금지 조치를 만들어낸 결과는 결국 1륜차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과 사고 때문에 생긴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고속도로 금지는 3륜차 사고 위험으로 1륜차까지 덩달아서 이제 덤태기를 써서 이제 금지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고속도로나 저용차로 지식금지 문제는 실제로 이제 국제 무역 분쟁으로도 이어지기도 했고, 미국에서 많이 얘기했죠. 심지어는 할리 데이비슨 사장이 와서 직접 저용도로하고 고속도로 통행 문제를 좀 고려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많은 운전자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죠. 근데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공무원, 경찰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고. 교통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망사고거든요.
예, 사고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유명 인사도 이제 저용도를 통행을 위반해서 입건되기도 하고 실제 연 한 3,000건씩 위반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저희 집에 가까운 거리에 이제 저용도로가 있는데 주말이면 지금도 하루에 한 5대 이상은 지나갑니다. 예, 바다다다다다가 아니면 맹 하고 뭐 알차나 할리 가리지 않고 다닙니다. 뭐 이지랄 하니까 당연히 인식이 그지 같은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이제 정부에서 좀 하고 뭐 그래서 인식조사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금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60% 이상들이 일반인들이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20여 프로 정도만 좀 통행은 한시적으로 좀 특정한 뭐 배기량이나 아니면은 뭐 특정한 사람들에게 좀 통행을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은가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설문조사도 있고 한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계속 고속도로나 저용도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용도로 사망률도 자동차에 비해 15.7%나 높다고 합니다. 무슨 논리로 이렇게 해놓고서 저용도로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양심이 없는 거죠. 우리 라이더들이 생각하는 저용도로 통행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일반인들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훨씬 더 심각해요. 괜히 국회의원이나 정부, 경찰이 자꾸 강화해 나가는 것이 괜히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이 우리도 유료 환급급 달라고 뭐 요새 뭐 가끔 모여서 데모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용납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부, 경찰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저용도로 고속도로 통행은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단속하면 되지 않냐? 누가 단속해요? 어떻게 단속해요? 도망가면 잡지도 못하고 잡다가 사고 나면 소송나가고 다 물어줘야 되고 경찰이 다 물어줘야 돼요. 잡다가 뭐 넘어져가지고 다쳤다 뭐 그러다가 뭐 큰 사고가 났다, 예, 경찰이 검색했습니다. 누가 잡으러 가요? 상황이 이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잡아보려면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 무판 번호판 달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다녀도 당당하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잡아보려면 잡아봐라 이거죠. 난 도망간다, 도망갈 자신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욕 처먹어도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나는 안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대다수 사람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중에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배달용 오토바이가 90%가 넘어요. 그 90% 중에서 대다수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 눈에는 대다수로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여기부터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라는 뜻이고 깊은 생각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냥 내비기등이 뭐해서 잠깐 1시간 정도 생각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뭐 정부안이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검토했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유튜버 내에서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만든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한 뭐 이 얘기를 듣고 시골생활TV 운영자를 국회를 보내자 이런 생각,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용도로 통행 전용 면허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종 소형 면허 취득 후 몇 년 이상 무사고 자격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이륜차 벌점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전용 면허를 주는 겁니다. 당연히 뭐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특정 배기량 이상의 자가 오토바이를 소지한 사람, 등록 차량을 소지한 사람, 그리고 대상자가 보험 취득하고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저용도로 통행 면허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뭐 면허 없으면은 뭐 벌금 때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번 발행해주고 마는 게 아니고 뭐 주기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보다 더 길게 하든지 더 짧게 하든지 갱신 기간을 두어서 위반하면은 재발급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뭐 벌점이 쌓였다든가 아니면 차량 벌점이 뭐 어느 정도 이상
초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오토바이 벌점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오토바이에 대한 뭐 과태료를 납부했다든가, 뭐 딱지를 납부했다든가, 그러면은 재발급을 안 해주면 되거든요. 뭐 이런 거는 법률안 입법을 가지고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경력조회 같은 건 경찰청에서도 해주잖아요. 경력조회 해갖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이렇게 뭐 많이 들까요? 뭐 발급 비용 정도, 그리고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교육하는 금액 그 정도만 들이면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뭐 하나의 더 면허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은가 하는 생각은 좀 해보기는 하는데, 뭐 좀 신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전용 어플을 개발해서 전용도로 진입 시에는 항상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은 뭐 속도나 차선 변경, 진출입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뭐 안 키고 들어간다 그러면 벌점하고 벌금 오지게 때리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종 소형 면허를 박탈시키면 되는 거죠.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네. 프로그램만 있으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없고요. 저라면 어플 키고 저 정도로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어플 설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플 설치를 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보안키를 주는 거예요. 특정 코드를 주든가, 그래서 경찰서에서 설치하게끔 나눠주는 거죠. 나눠줄 때 뭐 교육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아까 같이 전용 면허하고 전용 스마트 어플을 두 개 동시에 같이 시행하든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저용도로에서 뭐 차간 주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칼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정도는 차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다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안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용도로 통행이 벌금 30만원하고 구류 처분이 가능한데도 잡혀도 민지했습니다, 뭐 잘못 알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정사정 하면은 대부분 4, 5만원짜리 과태료 처분 딱지 띄고 말거든요. 이런 온정주의가 자꾸 저용도로에 이륜차가 들어오는 결과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벌금은 한 100만원 정도 올리고 한시적으로나마 좀 제대로 단속해서 벌금을 물리는 강한 처벌을 하면은 못 들어가기도 하고요. 시도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몇 명만 벌금 100만원짜리 맞았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커뮤니티에 소문 쫙 납니다. 조심하지 않은 분위기 확산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저기 피발령이나 뭐 저기 경기도 뭐 이런데 오토바이 성지에서 주말 되면 단속한다고 주말에 안 가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예. 저런 사람 특징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몇 명 시범타로 걸려갖고 진짜로 곤욕 치르면은 알아서 다 나머지는 기잖아요. 예. 이렇게 안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아서 법규 잘 준수하고 자정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다 박수 쳐주고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러워하죠, 비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어떤 관광지 가면은요, 주차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리산 성산배 주차장이 그렇고요, 성리산 말티제 주차장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냥 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주차 못하게 주차원들이 막겠어요. 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전에 무슨 일을 당한 거죠. 비싼 오토바이 사고 나면은 지랄지랄하면서 주차요금 내고 주차칸에다가 정상적으로 주차하라 그러면은 오토바이인데 무슨 뭐 주차요금을 받느냐고. 비싼 오토바이 탄다고 대접받고는 싶고 주차료 몇 푼 내는 건 아깝고, 다 그게 오버예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오버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돌아올지 않을지언정 이륜차 오토바이 타는 누구에게는 돌아가는 오버로 발생합니다. 비싼 오토바이 타면서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봐야지만이 우리 미래가 맑습니다. 밝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취미생활, 욕 얻어먹는 취미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은 저용도로 통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생활TV였습니다.